안녕하세요. 세미시스코의 상승세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연속 장대 양봉에 이어 오늘은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11월 3일 세미시스코에서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가 나옵니다. 제목에 기업 인수 M&A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M&A는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재료죠. 해당 M&A와 관련하여 세미시스코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컨소시엄일까요?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바로 쌍용 자동차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입니다. 세미시스코는 쌍용 자동차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이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던 겁니다. 세미시스코가 단독으로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공시에서 언급했듯이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하려고 합니다. 컨소시엄의 이름은 바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입니다. 이전에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매각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었던 컨소시엄 입니다. 이 사진은 쌍용차의 평택 공장 정문 사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쌍용 자동차의 마크가 보이죠? 쌍용차는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경영권을 매각할 건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바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낙점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다면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라고 하죠. 낙점이란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 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주체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쌍용차는 작년 2020년 12월 21일에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에 주요 사안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평택 공장 정문 사진이 있었던 것이죠. 공시의 내용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입니다.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인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쌍용자동차는 법원에 재산보전 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하였는데요. 법원은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는 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상태입니다. 재산보전 처분 신청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업은 법정 관리를 신청할 때 회사 재산보전 처분 신청을 같이 냅니다. 기업이 회생을 하기까지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사업할 자산이 있어야 회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채권자들이 탈출하려고 남은 거라도 전부 팔아버리고 나눠 가진 뒤 떠나면 회사는 그대로 회생도 못하고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보전 처분 신청도 같이 한 거죠. 재산보전 처분 신청은 청구한다고 법원이 전부 오케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법정 관리를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 가능성 없는지 등을 따져본 뒤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앞에서 공부했듯이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제3자는 존재했죠. 그중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낙점되었습니다. 쌍용차의 경우 인수하려는 주체들이 있는데 만약에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재산을 전부 팔고 가져가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수하려는 주체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입장에서는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기업 회생에 유리합니다. 누군가 쌍용차를 인수한 뒤 쌍용차의 자산을 토대로 다시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 있겠죠? 믿고 기다리는 채권자들은 지켜보겠지만요. 보존 처분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지 영구히 처분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쌍용차는 남이 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재산 보존 처분을 신청한 것이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이른바 보전 처분을 받아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요. 채무자가 소송 진행 도중에 재산을 전부 처분해버리면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한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에 실익이 없죠. 그래서 보존 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압류하는 것이죠. 가압류, 가처분에서 앞에 가가 붙은 것을 통해 보존 처분이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하는 임시적인 조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도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두는 제도죠.
대표적인 보존 처분 중에는 가압류가 있는데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면 채무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돈이 묶여버리는 것이죠. 통장에 돈을 인출해서 마늘밭에 묻으려고 했는데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쌍용차로 돌아와서요. 쌍용 자동차도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산 보전 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채권자들이 함부로 쌍용 자동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쌍용차는 어쩌다가 이런 법정 관리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는가? 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600억 원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 돈 600억 원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600억 원 마련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쌍용차는 그럴 경우 기업은 알짜 사업부터 시작해서 소중한 자원을 전부 내다 팔고 빈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회사가 살아나서 돈도 갚고 회사도 사는 방안을 마련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의 재산을 팔지 못하게 재산 보전 처분을 신청하고 채권자들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법원도 쌍용차가 채권자와 협상할 시간을 주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회생 신청 판단 전 쌍용차 쪽이 당사자들과 협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존 처분을 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는 천천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법정관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법정관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재건하는 절차입니다. 쌍용차는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대출금과 산업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그러니까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위기에 빠진 기업이라는 소리죠. 이 기업을 살릴 것이냐 정리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법정관리입니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업과 금융권 사이에 개입해서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이 나은지 회생시키는 것이 나은지를 분석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과 채무가 모두 정지되고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법정관리는 이제 옛말이 되었고요. 이제는 법인 회생 절차, 기업 회생 절차 등으로 불립니다. 이름에 회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듯이 최대한 살려보려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기회를 주듯이 법인에게도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업 회생 절차입니다. 기업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3개월간 심사를 거쳐서 기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듯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산 현황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인이 제출한 보고서에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정관리 절차 도중에 인수희망 업체가 나타나면 매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기업이 이제 자체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법정관리를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법정관리는 기업을 정리하거나 재건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거라도 돌려받고 싶을 텐데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부도가 난 기업은 돈이 될 만한 자산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낮게 나와도 청산 가치보다는 높은 경우가 있다고 하죠.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기업 가치도 별거 없는데도 청산 가치보다 높아지는 경우죠. 그래서 회사가 청산되지 않고 회생 계획을 인가받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고 합니다. 법정관리는 망한 회사를 최대한 살려보자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많이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미 채권자는 엄청난 돈이 물려있는 상태죠. 쌍용차는 ARS라고 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적용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미루면서 이 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조조정 합의를 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면
회생 절차 신청을 취하하고 회사가 정상기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쌍용차는 ARS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하면서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3개월 안에 구조조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정된 대로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앞서 공부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조사위원들은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죠. 그래서 회사를 살리는 게 좋을지 청산하는 게 좋을지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에 조사위원이 보고서에서 쌍용차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도 보고서를 보고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쌍용차의 회생 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들이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는 관리인에게 회생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따라 회생 계획이 만들어지고 재판부도 계획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계획안대로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회생 계획에는 채무에 대한 조정, 채무 이행 계획, 향후 기업 경영 방향, 회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담깁니다. 쌍용차 관리인은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감독을 받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쌍용차는 계획안대로 인수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쌍용차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